안녕하세요. 지적인 삶의 동반자, 여러분의 이야기 큐레이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진심을 담아 누군가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 상대방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거나 가시돋친말로 방어벽을 세우는 경험 말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아끼는 사이일수록 그런 반응은 더 큰 상처와 혼란으로 다가오죠. 오늘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그 길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강하고 지배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어 기제가 한국 문화의 체면, 개념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영상을 통해 방어적인 태도는 곧 두려움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 언니와는 조금이라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마치 제가 적인 것처럼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언니의 삶에 몇 안 되는 진심으로 언니를 아끼는 사람인데 말이죠. 도대체 왜 저에게까지 그렇게 나를 세우는 걸까요? 매우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동생의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 즉 한국적인 정의 표현이 언니에게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죠.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타인의 호의를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그들은 떠는 강아지가 오히려 더 크게 짖는 것처럼 자신의 약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과장된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대화 중에 방어벽을 세우는 것은 대화의 내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화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평가와 판단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실수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나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결국 나를 비난하고 떠나버릴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자동반사적으로 튀어나와 방어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의 분노가 크고 거칠수록, 그 목소리가 경멸적으로 변할수록 그 내면의 두려움은 더욱 거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성벽을 높이 쌓아 자신의 연약한 왕국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를 움직이는 두려움의 정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른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나르시시스트의 두려움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심리학 사전에서는 두려움을 여러 각도로 정의합니다. 첫째, 위험에 대한 예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려는 거지? 라는 의심을 늘 품고 있습니다. 둘째, 원치 않는 침범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완벽한 계획과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나 감정은 그들의 시나리오를 망치는 불청객, 즉 침범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타인이 고통을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타인과의 깊은 관계가 결국 상처로 끝난다고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결국 자신을 조롱하고 상처 입힐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넷째, 타인을 신뢰할 수 없는 무능력입니다. 신뢰는 내 약점을 드러내도 상대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에
애초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편집증에 가까운 불신은 그들의 기본 설정각과도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두려움은 한데 뭉쳐 투사라는 방어기제로 나타나곤 합니다. 투사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이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운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신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비판적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당신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자신에게 향할지 모를 비판의 화살을 미리 꺾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 때때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병적인 두려움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다가와 사적인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라며 건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방어 기제는 다릅니다. 그것은 현실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각인된 거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청취자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진짜 모습, 혹은 자신이 갖추지 못한 모습에 대한 진실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아무리 강한 척해도 실제로는 극도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마치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사소한 비판이나 의견 차이조차도 그 살얼음판을 깨뜨려 자신을 깊은 심연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즉각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분노, 비난, 방어적인 태도를 마주할 때 그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 그들 내면의 어린아이가 지르는 고통스러운 비명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평온함을 굳건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힘든 관계 속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빛을 밝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건강한 관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